안녕하세요, 홍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을 때 법률사무소에 가는 게 좋은지 법무법인에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없는 거겠죠.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겼다는 거는 아무튼 뭐든지 간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일 테니까요.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법정에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업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저희는 워낙에 또 많은 사건을 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있다고 하면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큰 고민이 법무법인이 좋을지 법무사무소가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법무법인에서도 일해봤고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양쪽 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소든 법무법인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고 법무법인은 회사입니다. 딱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로는 법무법인이 회사니까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요새는 뭐나 시작하려면 일단 주식회사부터 설립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회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법률사무소보다 무조건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뭐 정보를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그 이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의뢰인의 사건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든 법무법인이든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거의 한 명, 아니면 많으면 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100명 있다고 해도 내가 100명을 선임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100명이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규모가 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변호사라든지 전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 간판이 전관이 아니라, 아니면 간판이 막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변호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상담 받으실 때 꼭 물어봐야 될 것은 그래서 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꼭 물어보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표 변호사님과 아니면 뭐 구성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렇게 그냥 선임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한가 아닌가 꼭 판단하시고, 그리고 내 사건을 주로 처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가, 이것을 꼭 알아보시고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덤으로 말씀드리면 종종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나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뢰인들이 많은 불평들을 하십니다. 이거 뭐 변호사가 2-3번씩 바뀌고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가 왜 바뀔까요? 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대표 혹은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면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겠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용 변호사들은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년만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종을 전환하려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새롭게 법률사무소를 창업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변호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은 압니다. 저기는 변호사가 자주 바뀐대, 일이 무지하게 힘들대, 뭐 이런 정보들을 잘 아는데 의뢰인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내부의 사정이라는 것은 광고나 아니면은 TV나 아니면 입소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담을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큰 돈을 쓰는 것인 만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사람이 누군지 꼭 물어보고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뒤에 그 사람이 믿음이 간다, 그러면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변호사는 서울이 좋을까요? 지방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가끔 하시고, 변호사는 서초동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가는가,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서초동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